자, H 스텝 1번 보겠습니다. 자, 요 단어는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확률 밀도 함수. 특징이 있죠.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이렇게 X축 위쪽에만 그려져 있어야 되겠고, 정해진 범위 0부터 1 사이에서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이 몇이 돼야 된다는 거야? 1이 돼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은 몇입니까? 2분의 1 A가 되겠고, 요 면적은요? 4분의 1 A 이렇게 되겠죠.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합한 게 4분의 3 A가 되겠고, 그게 몇이 돼야 된다는 거야?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A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엄청 중요합니다. 이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연속 변수 그래프 아래 면적이 1이다. 다음 그래프는 꼭 X축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2번도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평균, 뒤에 있는 게 분산이죠. 평균이 정규 분포 곡선에 무슨 역할을 했었죠? 평균이 정규 분포 곡선은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칭축 여기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가 평균이에요. 양옆이 대칭이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분산이 하는 역할 공부했었어요.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주저앉고, 분산이 작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똑하게 올라가겠죠? 자, 아무튼 간에 뒤에 또 얘기할게요. 자, GK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간격이 몇 칸이에요? 8칸이기 때문에 저 간격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8칸의 간격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칸이에요. 이 8칸의 간격에 확률, P는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겠죠.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건데,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최대를 구해라. 그러면 어디에 면적을 구해야 최대가 되냐면, 이게 통통한 부분, 이렇게 통통한 부분을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어디가 가장 통통해요? 요 가운데 부분의 넓이가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8칸의 간격인데, 이 8칸의 간격에서 이 왼쪽에 있는 포인트가 K-8이고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가 K이지 않습니까? 이 K-8과 K의 뭐가? 중점이 평균이 돼야지 확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2분의 얘랑 더하면 몇입니까? 2K-8 이게 뭐가 돼야 된다? 평균이 될 때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럴 때 K를 줬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K에다 1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결국 우리가 K-4가 M인데 K에다 1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K는 몇이 되겠습니까? M은 몇이 되겠어요? 8 이렇게 되겠죠. 요 한 문제 엄청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또 중요한 멘트들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X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X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X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 대칭축이 몇이 되겠어요? 평균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P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0.3이다 라고 줬고요. 그 다음 이렇게 줬어요. P 3부터 80 사이, 3부터 80 사이도 0.3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 얻어낼 정보가 하나 생기게 돼요.
요거랑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정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3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몇이고? 0.3이고, 3부터 80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몇이고? 0.3이고. 그럼 요만큼이 몇일까요? 0.4이다. 콜라 말고 4이다. 그래서 P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8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 몇이다? 0.4.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놓으시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30보다 작을 때 0.3, 30부터 80도 0.3. 그럼 80보다 큰 거는 0.4. 요 정도 파악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래 이제 Z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Z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Z화 하라는 거예요. Z화 어떻게 합니까? 자, X를 Z로 바꾸기 위해선 X에게 몇을 빼고?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요? 시그마로 나눴을 때 Z가 된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눴을 때 Z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3에다가 몇을 빼고? 3에다가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눴을 때 Z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여기를. 여기에다가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눴을 때 얘는 Z가 됩니다. 그게 0.3이라는 건데, 이제 아래 보기에서요, 이 아래 보기에서 0.3과 관련된 숫자를 찾으셔야 돼요. 0.3과 관련돼 있다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면, 두 개 합쳐서 0.5가 되거나 두 개 합쳐서 0.7이 되거나 이런 포인트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이 첫 번째는 얘가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요. Z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Z곡선. Z곡선도 똑같이 종 모양의 곡선인데요. Z곡선은 정가운데 대칭축이 몇이에요? 0이 대칭축이 되겠죠. 근데 0부터 몇 가지? 0. 몇 가지? 0.52까지가 0.2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 0.2다. 그러면 이만큼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0.3이 되겠죠. 그래서 Z가 0.52보다 큰 범위가 0.3이에요. Z가 됐어요? Z가 0.5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0.3인데 지금 Z가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반대편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0.52인데요. 반대편 대칭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몇이 될까요? 여기도 0.3이 돼요. 0.52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0.3이지만 0.52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0.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럼 Z가 마이너스 0.52보다 작거나 같다가 0.3이거든요. 따라서 얘가 몇이 돼야 돼요? 시그마분의 3-m이 몇이 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0.52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얘도 Z로 바꿔볼게요. P. 자, Z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숫자의 몇을 빼야 된다고요?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세요.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줬을 때 그 녀석이 몇이 됩니까? 0.4가 돼요. 그러면 0.4와 관련된 숫자를 찾으셔야 되는데, 0.4와 관련된 숫자 어떻게 찾는다고? 두 개 합쳐서 몇이 되거나 0.5가 되거나 두 개 합쳐서 1이 되는 아래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를 사용했으니까 얘겠죠. 자, 쟤를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쟤를 여기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얘는 0부터 0.25, 그러니까 0부터 0.25가 0.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요만큼이 몇이라는 거야? 0.4라는 거겠죠. 그래서 Z가 0.25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 0.4예요. 근데 여기 딱 나와 있죠.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요? 요만큼이 0.5
0.25가 돼야 되겠죠. 시그마분의 80마M 이 녀석이 0.25가 돼야 돼요. 연산을 좀 할 겁니다. 연산을 좀 할 건데 우선 3-m이 마이너스 0.52 시그마 이렇게 되겠고요. 6 아닙니다. 시그마 80에서 m 뺀 게 0.25 시그마예요. 0.25 시그마 두 개를 뺄게요. 두 개를 빼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77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실래요? 0.25에서 0.52 빼니까 딱 몇이 나옵니까? 0.77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간단히 나와요. 시그마가 몇이라고? 100이라고 간단히 나오고요. 됐죠? 네, 여기에다가 시그마 자리에다 100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52가 됩니다. 넘어가면 딱 몇이 되겠어요? M은? 55 이렇게 나오겠죠. 요것도 충분히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fx가 x가 결정되면 여기 x에 넣으라 이거예요. 요 x가 결정되면 여기다 넣어라. 자,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x 물결 n 평균 콤마 꼭 여기에다가는 시그마에 뭐라고 표기해 주셔야 돼요? 제곱이다 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주인공이 f에다가 몇 넣으라 이거예요. 2분의 11을 넣으세요가 지금 현재 주인공이에요. f에다가 2분의 11을 넣으라는 것은 p x가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라는 건데 우선 이런 조건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이 자연수다. m이 자연수니까 뭔가 한 번에 답이 딱 나오지는 않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자연수를 골라내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럼 뭔가 m에 대한 범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Z표가 등장이 돼 있으니까 표준화 시켜야겠죠. Z화 시켜야 되니까 Z 작거나 같다. 요거에 되시나요? 자, 2분의 11에서 몇을 빼야 되겠어요? m을 빼야 되겠고 그 다음 뭘로 나눠야 됩니까? 시그마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한 요 확률이요. 이렇게 구한 확률이 0.5보다는 필이 뭐 해야 된답니까? 이렇게 구한 확률이 0.5보다는 필이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뭐보다는 작아야 되겠어요? 0.6915보다는 분명히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녀석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Z 곡선 좀 보겠습니다. Z 곡선이 이렇게 해서 대칭 형태 그래프 그려주시고 정중앙이 0인데요. 0인데 우선 뭘 아셔야 되냐면 이 0.6915가 이 표 안에서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숫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0.6915가 여기에서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0.5 또는 1과 관련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죠. 얘가 0.5 플러스 0. 뭐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1915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1915와 관련된 게 0.5거든요. 여기가 0.5예요. 0.5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요 왼쪽 통째로 이 면적이 통째로 몇입니까? 이 면적이 0.5가 되겠죠. 이 면적이 0.5이기 때문에 Z가 어떠한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게 0.5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숫자는 분명히 어디 위치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누구를 넘었으면 안 됩니까 또? 얘를 이렇게 넘었으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요 면적이 몇이기 때문입니까? 요 면적이 0.1915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요 면적, 요만큼이 0.1915거든요. 이거 통째로 합치면 0.6915가 되면서 요 Z값, 요 녀석이 여기 넘어가게 된다면 그 값을 넘어가겠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 값은 분명히 0과 0.5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지만 0.5보단 크고 6915보단 작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낸 정보가 이거예요. 시그마분의 2분의 11 마이너스 m, 요 녀석이 0보다는 커야 되겠고 0.5, 즉 2분의 1보다는 작아야겠다가 첫 번째 알아낸 정보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에 집중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m의 부등식에 집중해야 되는 거 맞죠? 애매합니까? m 부등식을 찾아야 그 부등식 안에서 자연수를 골라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m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양배 시그마 곱해서 자, 우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것도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정보 도 가겠습니다. 자, F 2분의 13을 구하라고 하는데 F 2분의 13이란 P X가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라 라는 게 이제 F 2분의 13이죠. Z로 바꿔볼게요. P, Z 작거나 같다. 자, 2분의 13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눴어요. 요렇게요. 그게 그 결과물이 0.8413이야. 0.8413. 표 안에서 얘랑 관련된 것도 찾으셔야 돼요. 0.8413하고 관련된 숫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얘죠, 얘. P,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0.8413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는 0부터 1까지니까 0.5를 더해준 거예요. Z곡선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중간 대칭축이 0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0.3413이고 요만큼이 0.5예요. 그러니까 8413이 되겠죠. 이제 통계에서는 이런 눈치들이 좀 빨라야 됩니다. 요 8413과 관련된 숫자가 이 표 안에 누굴까? 6915와 관련된 숫자가 이 표 안에 누굴까? 이런 눈치가 좀 빨라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얘가 몇이 돼야 돼요?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정보 찾았습니다. 시그마분의 2분의 13 마이너스 m이 1이 돼야 된다. 자, 따라서 2분의 13 마이너스 m 요게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m에 대한 부등식 찾아볼게요. 이거 좌변 한번 보실래요? 이거 좌변? 좌변을 보면 m은 뭐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2분의 1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죠. 왼쪽 부등식 찾을 건데 잠깐만요. 조금 야매긴 한데 이 문제에서 m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만 나와요? m이 여러 개 나와요? 하나만 나와요? 평균은 하나잖아요. 하나만 나오는데 이런 부등식을 만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 좌변이 1일까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맞죠? 좌변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자연수가 딱 하나만 결정되게 좌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만 봐도 m은 5다 라고 바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문제 하나만 나올 거니까. m이 여러 개 나오면 z로 어떻게 바꿉니까? 알겠죠? 2분의 11보다 작다? 작은 것 중에 자연수 5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온다 이거야. 4가 되면 m은 몇 가지가 돼요? 4도 되고 5도 되잖아. 괜찮아? 아무튼 근데 해볼게요. 자, 우변. 자, 2분의 11 마이너스 m 크거나 같다. 2분의 1 시그마니까 시그마 자리에 이 녀석 넣겠습니다. 2분의 13마 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나요? 양변 2 곱할게요. 11마 2m 2분의 13마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m은 이렇게 되겠고, 요게 2분의 22에서 2분의 13을 빼니까 2분의 몇이 나와요?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9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5고 5.5니까 4.5와 5.5 사이에 몇 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부등식 할 때 n값 빨리빨리 찾을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봐봐요. 뭔가 부등식 풀었는데 한쪽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몇이야? 1. 이렇게. 너무 야맨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4.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4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쪽 범위도 3.8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하나만 구할 수 있게. 아무튼 m은 5. 오케이 오케이? 시그마 구할게요. m에다가 5 넣으면 시그마 몇이에요? 시그마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m에다가 5 넣으면 시그마 2분의 3? 자, 마무리. 자, fk가 근데 왜 이렇게 길어 한 문제가? 아무리 4점짜리라도 이렇게 요거 찾아라 이거죠. 그럼 또 뭐예요? 0.977이랑 관련된 건 누굽니까? 0.977이랑 관련돼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얘죠 얘. 0.977이와 관련돼 있는 거 얘입니다. 자, fk란 p x가 크거나 작거나 같단가요? 작거나 같다. 그새 까먹었어. 요게 0.977이 7이니까 z로 바꿔보겠습니다. pz k에서 몇 빼고? 5 빼고 몇으로 나눠요? 2분의 3으로 나눠요. 그게 0.9772가 나와요. 얘가 몇이 돼야 되겠어요? 위에 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k마 5가 2가 돼야 되겠고요. k는 8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우선은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0.2.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x 물결 n 평균을 뭐라고 쓰고 1.5라고 쓰고 표준 편차를 0.2의 제곱이라고 써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1.3 이상 1.8 이하일 확률 구하해라 이랬으니까 p 1.3 이상 x 1.8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 라는 거고 곧바로 z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죠. 자, 1.3에서 몇 빼고? 1.3에서 몇을 빼요? 평균 1.5를 빼고 0.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그때 얘를 z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에서 1.5 빼주시면 되겠고 0.2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자, p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z 크거나 같다. 요거 2분의 3, 즉 1.5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1과 1.5 보시면 알겠지만 이 z표에는 누가 없습니까? 음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칭을 이용하는 겁니다. z표에는 음수 없으니까 대칭을 이용하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0이에요. z그래프 z축. 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거랑 똑같아요. 0부터 1까지 0.3413하고 똑같은 거고요. 1.5는 그대로 1.5 읽어주시면 되는 거 맞죠? 0.4332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끝자리가 5로 끝난 게 답이네요. 이렇게. 자, 1, 2, 3, 4 1, 2, 3, 4가 적혀 있다. 두 개를 던져요. 두 개를 던지는데 두 눈의 곱이 뭐가 나와야 돼요? 홀수. 자, 두 개 던져갖고 홀수, 곱이 홀수니까 홀수 나와야 되겠죠. 말 나와야 되는 거네요. 홀수. 자, 2분의 1 조금 재밌지 않았어?
자, 홀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 니네 이제 나중에 홀수 보면 많이 생각난다, 이제. 그만할게. 홀수 나올 2분의 1이니까 몇이에요?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우리가 확률을 갖고 있는 거겠죠. 4분의 1의 확률로 2개 던졌을 때 두 눈의 곱이 홀수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근데요. 1200번 별표 1200번 보는 순간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BMP 요게 B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 B 꼭 생각나셔야 돼요. 알겠죠? BMP. 자, 근데 우리 서술형에 써야 되잖아요. 요번에 털리면 안 되니까 요번에 완벽하게 X 물결 B 1200 콤마 원하는 확률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요렇게 써서도 살짝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요번에 안 털리기 위해서 여기 위에 X를 이렇게 써야 돼.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온 뭐라고 하자? 횟수라 하자. 이렇게 이 횟수란 말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X를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온 횟수라 한다면 X는 이 항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물결 자체가 따른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물결 시행 횟수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X물결 다시 한번 N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정규분포에는 안에다 뭘 쓰면 되겠어요? 평균, 분산 써주시면 되겠죠. M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EX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MP가 되겠죠. MP 곱하면 몇이에요? 300. 그 300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VX 어떻게 구합니까? VX가 시그마 제곱이에요. 시그마가 표준편차, 시그마 제곱이 분산. 이항분포에서 분산은 MPQ입니다. MPQ. 그래서 300이 MP에다가 Q가 몇입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75) 곱하기 3입니다. 75 곱하기 3이니까 몇의 제곱이에요? 15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A가 일어나는 횟수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 X가 몇 이하? 270 이하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자, Z로 바꿀게요. PZ 작거나 같다. 자, 270에서 우리가 만든 정규분포 있죠? 이 300과 15 요 300과 15를 이용해서 300 빼고 몇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15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자, P Z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Z곡선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Z표에는 마이너스 2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2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다와 서로 대칭이다. 오케이?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요만큼 몇이 되겠어요? 0.023 이렇게 되겠죠. 합쳐서 0.5가 돼야 되니까 0.023에 10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23을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0부터 3의 모든 실수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요거 0부터 3이죠. x가 0부터 3인데 그러면 p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0을 넣었을 때 이게 몇이라는 거예요. 이게 1이 돼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률의 전범위의 확률은 1이다. 따라서 0을 여기 x자리에 넣는 거예요. 요 x랑 요 x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0을 넣으면 몇 a가 돼요? 3a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따라서 a는 몇이다? 3분의 1이다. 요걸 이제 찾으라는 거고. 됐어요? 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그럼 우리가 이제 찾은 게 이거예요. x부터 x까지 3. 요게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3마 x다. 이런 걸 찾은 거죠. 근데 이제 a가 3분의 1이니까 0부터 3분의 1 찾으라 이거죠. 0부터 3분의 1은 어떻게 찾아요? 0부터 3분의 1은 0부터 3분의 1은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전체 3인데 0부터 3분의 1, 0부터 3분의 1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데 3분의 1부터 3까지를 갖다 빼버리면 0부터 3분의 1만 남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네요. 1 빼기 p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1부터 어디까지예요? 3까지.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부터 3까지라고 하면 3분의 1부터 3까지니까 여기 x자리에 몇을 넣는 겁니까? 3분의 1을 넣는 게 3분의 1부터 3까지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여기다 3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3분의 1에 3 마이너스 3분의 1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몇이 되겠어요?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P 더하기 Q는 10이 되겠어요. fx가 2분의 1x니까 우선 2분의 1x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2분의 1x를 그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몇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2 이렇게 0부터 2까지. 그럼 2 넣으면 몇이에요? 1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0부터 1까지 확률 찾아야 되니까 0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반띵이죠. 딱 1 이렇게 써주시면 요것도 딱 반띵이니까 몇이에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면적은 몇인가요? 요 면적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나요? 4분의 1. 자, 따라서 P 0부터 X가 1까지 요건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 확률 구하라는 건 면적 구하라는 말이며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사건 A의 확률이에요. 근데 그게 3회 독립시행에서니까 2회 이상 3번 중에 몇 번 나왔다? 2번 나왔다 이거야. 누가? 4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왔다. 그렇다면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4분의 3의 확률은 몇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왔다. 또 어떻게 해요? 3번 중에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다 이거예요. 누가? 4분의 1이 3번 나왔지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연산해 주시면 이게 64분의 9가 되겠고 얘는 64분의 1이 되니까 합치면 몇입니까? 64분의 10이 되며 32분의 5가 되겠고요. 37이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A부터 A 플러스 2까지 확률은 면적 구해 이거거든요. 그 면적이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몇 칸입니까? 2분의 1칸이죠. 2분의 1칸인데 가장 통통한 부분을 면적을 구해야 가장 크겠다 이거예요. 이런 대칭 형태 그래프에서 이건 정규 분포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A와 A 플러스 2분의 1의 정중점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A 플러스 2분의 1의 중점이니까 얘를 2로 나눈 게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A가 2A 플러스 2분의 1이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되었어요? A가 2분의 3이니까 A는 4분의 3이다. 이런 문항인데 준비를 좀 해주세요. 전 대칭 형태의 그래프일 때 가운데 통통한 부분을 면적을 구해야겠다. A와 A 플러스 2분의 1의 중점이 정 가운데 대칭축이어야 된다. 자, 26번에서 공부해야 될 표현은 얘예요. 얘. 요 표현. 2로부터 x만큼 더한 거랑 2로부터 x만큼 뺐는데 그때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 이거죠.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가운데 대칭축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x는 몇이라는 대칭축이? 2라는 대칭축이 이렇게 존재해서 이렇게 서로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랑 2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간 게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것은 x는 2에 대하여 축대칭을 이루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표현을 주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문항도 훨씬 많습니다. fx는 f4-x 이렇게요. 이런 표현을 주는 문항도 많은데 똑같은 겁니다.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여기 x자리에 x마 2를 갖다가 대입하면 x마 2를 대입하면 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합시다. f a로부터 x만큼 왼쪽으로 간 거와 a로부터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도 축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fx는 f 2a마 x 이런 표현도 축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익혀두세요. 소고기만 익혀 먹지 말고 이것도 익혀주세요. 더럽게 재미없나요? 띠용. 자, 너무 미안하네. 자, 2로부터 a만큼 왼쪽으로 갔습니다. 2로부터 a만큼 왼쪽으로 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a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2로부터 a만큼 왼쪽으로 갔고 2로부터 b만큼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 면적이 P1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이 P1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2로부터 a만큼 요거 완전 대칭이다. 그지? 여기가 2 플러스 a. 요게 몇이지? P2예요. P2. 이게 P2면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대칭 완전 대칭 여기가 E-B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P2가 돼야 되겠죠.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됐나요? 이런 대칭 그래프 여기가 P2면 여기도 P2. 자, 근데 요걸 이제 지워보면 사실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 빼기 a서부터 2 플러스 b까지는 P1이었어요. 이만큼은 P1이었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2 빼기 b에서 2 플러스 b까지니까 P1하고 P2를 뭐해라? 합해라 라는 얘기예요.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2ax 플러스 b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2ax 플러스 b는 a 나가고 2x라고 쓰며 b 플러스 이렇게 쓰고요. v는 좀 특별하죠. 분사는 vax 플러스 b라는 것은 a가 제곱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제곱 vx니까 이 두 개를 메모해갖고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자, 갈게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있는데 5분의 1x의 분산이 라고 하고 있으니까 v 5분의 1x 이게 1이다 이런 식을 바로 세우는 거죠. 그때 이 5분의 1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제곱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25분의 1 vx가 1이다. 그러니까 vx는 25다 라고 쓰는 건데 vx가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이라는 거예요? 얘가 25다 이거예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입니다.
정규분포 표현의 이 오른쪽에는 분산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공부할 표현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두 번째 공부할 표현이 이 표현인데 어디에 집중해 주시면 되냐면 부등호 방향에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똑같다라는 것은 저 80과 120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확하게 이 평균으로부터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80이 있고 120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0보다 큰 쪽과 80보다 작은 쪽이 서로 똑같다라는 것은 80과 120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뒤집혀도 마찬가지입니다. 80보다 크거나 같거나 120보다 작거나 같은 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기만 한다면 80과 120의 중점 몇이에요? 요 100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축은 평균이고 저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면 저 둘의 중점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되겠고 답은 125가 되겠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 EAX 플러스 B, VAX 플러스 B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두 번째,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굳이 같다고 표현했다는 건 평균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만 잘 정리해놔도 요런 내용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저게 평균을 준 거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할게요. 정규분포 4,3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 곡선은 대칭축이 몇으로? 대칭축이 4라는 대칭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로부터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곡선이다 라는 거고,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5가 있고 6이 있으며 7이 있을 것이에요. 이게 서로 이제 대칭 그래프입니다. 대칭 그래프인데 여기 보실래요? 여기 n자리에다가 이 n자리에다가 1부터 7까지 넣으래요. 자, 한번 요거 한번 보실까요? p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px는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요거 어떨까요? 요게 1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죠? 맞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인데 요거랑 요거랑 어떻습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옮겨 놓고 7보다 작거나 같은 걸 모조리 갖다 더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 넣었을 때와 7 넣었을 때 1이 돼요. 1 넣었을 때와 7 넣었을 때 1이 돼요. 마찬가지 원리로 2와 6이 합쳐져서 1이 되겠죠. 또한 3과 5가 합쳐져서 1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우선 3이 되겠고 플러스 연결. 마지막에 4를 넣은 건데요. 4를 넣으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반쪽이지 않습니까? 딱 몇이에요?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7이 되겠죠. 여기 1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35인데, 자, 우선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의 중점이 평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쟤랑 더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몇으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라는 식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 확률 변수의 y의 평균이에요. y의 평균이니까 3분의 1 x 플러스 1. 3분의 1 x 플러스 1 자체가 y죠. 요게 51이고요. 요렇게. 다음 v 3분의 1 x 플러스 1. 이 녀석은 9분의 4입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되시나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변형을 줘요? 3분의 1은 꺼내고 2x라고 써주시고, 자, 플러스 1, 이 녀석이 51이고요. 자, 따라서 2x는 몇이 되겠습니까? 150이 되겠고요. 얘는 3분의 1만 밖으로 뿅 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몇으로 나가야 됩니까? 9분의 1에 vx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죠? 이 녀석이 9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vx는 몇이 돼요? 4 이렇게 되겠죠. 자, vx가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시그마는 몇입니까? 2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ex는 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게 2m이니까 여기에 300이라고 써주시면 a 플러스 b가 한 번에 나오죠. a 플러스 b는 301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301에다가 2 더하니까 303 이렇게 되겠어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공부해놨어요. 부동호 방향 반대. 뭘 준 거라고요? 평균을 제시한 거다. 평균은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120이니까 평균이 몇입니까? 60. 자, EX가 60이라는 얘기입니다. EX가 60. 여기까지는 파악하셨죠? EX와 M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근데 EX제곱을 줬어요. 요 EX제곱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겁니까? 분산에서 등장하는 게 EX제곱이죠. VX는 이 안에가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여기가 EX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자, 따라서 VX 요게 3616인데 EX가 60이니까 3600을 빼게 되겠죠. 그러니까 VX가 몇이 나옵니까? 16이 나와요. 그러면 정규분포 X물결 N이라고 써주시고 평균이 60이며 분산이 16이기 때문에 여기 4의 제곱이라고 이쁘게 써주실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P. X가 68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Z로 바꿔볼게요. 자, Z로 바꿔보면 여기에서 60 빼고 4로 나눠야 돼요. 60 빼고 4로 나누니까 요건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Z가 없어요. 맞죠? 요것들을 다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것들을 Z로 바꿔주셔야 돼. 자, Z로 바꾸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게 Z로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요, 얘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얘가 Z네요.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얘가 Z고요.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얘가 Z입니다. 자, 여기도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얘는 0이 되겠고요. 여기가 Z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도 X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Z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이 요 녀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Z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2가 되겠고 0인데 0부터 2까지가 0.477이에요. 그러니까 0.5를 더해야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0.9772 이렇게. 자, 정규분포 곡선 3개를 줬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에 더 많다. B보다 A에 더 많다 이건데 B랑 A 구분해 보시면 A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더 통통하죠. A 그래프보다 B 그래프, A 그래프가 B 그래프보다 이쪽 부분에서 더 통통합니다. 이렇게 더 통통하다는 것은 이게 점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점수거든요. B 그래프가 A 그래프가 더 우수한 애들이 더 많다. 이 그래프가 통통하면 통통할수록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자, 니은 B 고등학교가 A 고등학교보다 평균이 더 우수하다. 보시면 B 그래프와 A 그래프는 대칭축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평균이 뭐하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고. 디귿별표. 디귿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디귿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분산은요, 자, 이 C 그래프 한번 보시죠. C 그래프 보시면은
못하는 애들도 많고, 대충 하는 애들도 많고,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B그래프 보시면 중간 애들이 엄청 많고, 중간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간 애들이 엄청 많고, 못하는 애들 조금, 잘하는 애들 조금이죠. 이 말은 누가 더 같은 점수, 비슷한 점수대가 많이 있다는 거냐면 B가 비슷한 점수대를 많이 갖고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점수대가 많다는 건, 비슷한 점수대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성적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오똑한 그래프를 골라주셔야 돼요. 성적이 고르다 하면 오똑한, 뾰족한 그래프를 골라주셔야 되고, 성적이 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고르지 않다 라고 한다면 펑퍼짐한 그래프를 골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또한, 얘가 이제 더 고른 편인데, 또한 펑퍼짐하면 펑퍼짐하면 펑퍼짐할수록 분포도가 크다, 분산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펑퍼짐하면 펑퍼짐할수록 말도 안 나와. 분산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적분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면적이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된다는데 0부터 1까지예요. 0부터 1까지인데 이 안에 있는 게 4차 함수지 않습니까? 이 4차 함수니까 그대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이렇게. K 끄집어 내주시고 x 마이너스 x 4제곱 dx 요게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적분할게요. K 자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의 x 5제곱 0, 1 넣고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K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맞습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넣은 거니까 1이 돼야 되겠고 K는 3분의 10이 되겠네요. 이렇게